출석은 안 불러도 되겠죠? 다 들어왔죠? 응? 아, 지금 뭐, 나이가 몇 살인데 출석을 불러, 그지? 예. 그래서 딱 5명만 불러보겠습니다. 곽서진, 왔잖아. 오상진, 별석이, 네, 네네네. 기다려, 들렸어. 최수민, 최수민 뭐야? 말을 안, 김의진, 듣고 있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주주총회를 하고 있고요. 이 의장을 선임해야 되고, 정관에 있으면 거기서 뽑고, 없으면 주총에서 뽑으면 됩니다. 뭐,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은, 이 절차만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고, 이 주총회 하자에 대한, 주총회 하자 결의에서, 또는 주총회 결의 하자에서, 얘는 너무 중요하죠, 너무. 예, 말하면 잔소리. 음. 취소의 소송 부당결의 무효 부존재가 있어요. 얘는 형성의 소송이란 말은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되고 어떤 권리 발생이 변경 소멸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확인의 소고 반드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소송을 했을 때는 소송에 따르는 겁니다. 자, 취소의 소송은 소집 절차, 소집 절차, 소집 절차 또는 결의 방법, 애들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또는 불공정할 때, 그래서 내용이란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세요. 절차, 이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죠. 수집 절차는 격리해야 된다. 통지 해태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이란 말은 결의 내용이에요. 결의 내용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수집 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해서 또는 그 공정성이 현저히 불공정할 때, 그다음에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배된, 그다음에 소집 절차가 어, 경미해야 돼요. 이 세 가지 경우 기억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다음에 이 원고는 주주이사 감사가 됩니다. 그다음에 제소 기간은 2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법원의 재량 기각이 인정되고 소급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다 소급표가 있고 표시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무조건 기각합니다. 그다음 부당결의는 이제 특별 이해관계 있을 때 한다. 그 정도까지 그다음에 2개월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무효 확인 같은 경우는 결의 내용이 주청의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해야 됩니다. 알았죠?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 정관의 위반이 아니에요. 결의 내용이 정관의 위반은 취소 사유예요. 알았죠?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존재 같은 경우는 소집 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총회에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건 부존재야. 부존재란 말은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소집 절차는 중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주제에게만 통지했을 때, 그다음에 통지를 해체했을 때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조문으로 보시면 취소에서는 이 소집 절차가 경미하고 결의 방법이 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고 형백에 부근을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했을 때 주의감은 2개월 내 취소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량 기각이 인정됩니다. 당연히 무슨 소송이 취소 소송이 재량 기각이 인정됩니다. 그다음 무효 부존재 확인 얘들은 내용이 법령에 위반했을 때 무효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부존재는 이렇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걸 중재한 하자 했을 때는 부존재를 한다. 무효는 예고 부존재는 예요. 부당결의 같은 경우에는 특별 이해관계 있을 때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류주주총회는 종류주주총회는 이 종류주주 갖는 그 종류마다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사가 3인 이제 소규모 회사가 아닌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이사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와 집행위원을 뽑습니다. 권한은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 및 업무 집행 감독권을 가져요. 누가 이사회가. 그래서 이사회 결의 사항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진주 발행할 수 있고 그래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하고 비교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사회가 자기가 의사결정하고 자기가 감독하는 게 문제 있기 때문에 이 업무 집행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집행임원 제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이사는 선임 보세요. 주주가 아닌 자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주주인 사람만 이사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자격주다. 이런 자격주는 감사에게 공탁해야지만 행사할 수 있다.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3인을 초과하지 못해요. 선임 방법은 발기인, 창립총회, 주총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집중투표 같은 경우에는 집중투표 2인 이상의 이사를 뽑을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해서 3% 이상의 가진 주주가 1인에게 또는 2인에게 집중해서 표를 몰아줄 수 있는 걸 집중투표를 한다. 7일까지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주총의 해임 결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 소수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는 이사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직무 집행의 감독에 참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사이기 때문에 구성원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는 평이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업무 집행 권한과 대표권이 없습니다. 근데 이사는 이제 일반적인 평이사도 정보 접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뭐 상식적인 이야기 때문에 이런 거 아실 거예요. 보수 보세요, 보수. 금전이나 현물 급여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상법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합리적으로 관계에서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연봉이 한 30억, 40억 대 어떻대요? 상법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의 의무는 이제 성간주의 의무는 위임 관계다.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충실 의무 있고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실 의무, 비지 의무, 비밀 유지 의무, 조문에 다 있다. 그 다음에 감시 의무 같은 경우는 그냥 파생되는 원칙이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경업금지 의무는 이사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에 속하는 거래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한책임 사원은 이사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개입권이 발생합니다. 개입권. 얘는 17조와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경업금지와 상업상의 17조제 갖다 놨죠. 이 두 개의 조문을 반드시 비교해서 시험에 보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이사의 승인이 있으면 되는데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불에 속한 거래를 못하거나 또는 동종영업을 하는 타인의 무한책임 사원은 되지 못합니다. 유한책임 사원은 될 수 있다. 그래서 개입권이 발생하는데 이사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회사의 계산일 때는 제3자의 계산 우리 두 가지 경우 자기 계산일 때는 회사의 계산을 보고 제3자의 계산일 때는 그 이사에 대해서 이득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네. 여기도 우리 17조도 나와 있죠? 17조가 지배인이에요. 이것도 보세요. 자기 계산으로 할 때는 영업주의 계산 떼서오는 거죠. 똑같아요. 그다음에 제3자의 계산일 때도 이득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득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거래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때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우려가 있을 때 충돌 우려 때문에 이런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사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 이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용해서 안 된다. 그게 바로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이 의무. 이럴 때 이사회가 승인해야 되는데 3분의 2 이상 승인해야 된다. 이거 기억합니다. 의무들 기억합니다. 이 의무들. 책임 보세요. 책임. 이사 회사에 대한 책임, 우리 발기인에 대한 책임하고 비교했죠?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고의 또는 가실로 했을 때, 그다음에 자본 충실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가 안 된다. 인수담보 책임만 진다. 요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책임은 고의 가실로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수담보 책임, 납입담보 책임은 없다. 요거 기억합니다.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우리 그 제3자에 보면 직접 손해일 때는 해당되지만 간접 손해일 때는 제3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했을 때 제3자에서 배상할 책임도 있다. 똑같아요. 우리 그때 이 발기인도 회사 성립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 중과실로 했고 여기서는 인수 납입담보 책임이 있는데 회사 성립 후에는 납입담보 책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본 충실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뭐가 되는 거예요? 면제가 안 된다. 약간 헷갈리겠네. 음, 네. 그래서 어땠지? 밑에서 올라오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올라가는 거기 했어. 이상하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하여튼 인수 납입 담보체 및 부가시 책임을 면제되지 않습니다. 얘는 언제? 얘는 당연히 회사 설립할 때 문제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사는 뭐 여기 나왔잖아. 설립 등기 시에는 인수 납입 담보 다 부담하는데 신주 발행할 때는 납입 담보. 이게 바로 이사의 책임. 이사의 책임은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의 책임은 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있는 거죠, 지금? 음? 음.
그다음 이사회를 보겠습니다. 이사회는 이사회가 존재하면 주총회가 할 수 있다. 1인 이사일 경우에 이사회 권한은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 감독. 업무 집행은 대표이사가 하는데 이사회는 이게 이 권한을 어떻게 해요? 의사결정권에서 이사회가 이제 업무 집행의 감독권을 활성화하고 의사결정권 집행 임원 제도가 신설됐다. 이사회의 권한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의 권한이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 감독권이 있는데 이사에게 이 업무집행 감독권을 활성화하고 얘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다. 얘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게 바로 집행임원제. 의사결정권은 집행임원에게 주기 때문에 이 제도가 새로 신설됐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업무 집행, 그다음에 집행임원,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존재한다. 감사와 감사위원회도 둘 중 하나 존재한다. 이런 제도 말했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감사위원회가 아니라 이사회가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반드시 추천 소집권, 대표이사 선임, 그다음에 지정, 이사회 경업수행, 신주, 준비금, 사채, 그다음에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감독권 이것들을 주총에 특별 결의하고 주총에 특별 결의보다 주총의 그냥 결의 사항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주총은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고요. 결의는 2분의 1, 2분의 1이다.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낮게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면도 안 되고 대리도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의사록을 하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의사록에 이름을 적어야 돼요. 왜? 책임 소재를 분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사회 위원제도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고요. 정관의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위임받은 사람만 할 수 있고 이사회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게 바로 이사회 내위원회.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사회 내위원회를 배우는 게 우리는 어떤 걸 배우냐면 우리 이걸 배우죠. 감사위원회를. 자, 대표이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감독하기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이사회에서 뽑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대표이사의 자격은 그 이사이면 충분하고 다른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등기하는데 이사의 지위를 잃으면 당연히 그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 대표이사는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인데 대표권의 범위는 재판상 재판의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와 회사가 소송을 할 때는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감사와 감사위원회가 대표권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표권 제한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와 감사위원회가 대신 가실 수 있고 대표권 남원 같은 경우에는 예, 개인 채무를 위해서 이렇게 회사 명의로 오음을 발행했을 때 해당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동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리권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수동대표와 능동대표가 있다. 이걸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포괄적 허용은 이제 이행되지 않는다. 이걸 보시고 표현 대표이사 표현 지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관의 법리를 가지고 이런 말 썼을 때 외관 존재, 외관 부여, 외관 신뢰 그랬을 때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집행임원제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의 권한에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감독을 활성화해라. 그다음에 의사결정권과 이 집행은 별도의 집행임원을 두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나는 대표이사를 두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제도가 바로 집행임원제도입니다. 근데 집행임원은 뭐야? 쉽게 말하면 CEO. 아주 말하면 얘들도 이사야, 이사 사실. 이해했습니까? 그냥 집행만 할 수 있는 이사라.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기존의 이사회는 업무 의사결정과 업무 감독을 가지고 있는데 한계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의
감독 기능 활성화 방안으로 나타났다. 계속 반복합니다, 지금. 어디서 하느냐? 이사회에서 한다. 그 다음, 회사는 1인 또는 여러 명의 집행임을 수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연을 초하지 못한다. 자, 그럼 집행임원이 설치된 이사회 같은 경우는, 뭐야? 이 의사결정권은 없죠? 왜? 얘는 집행임원이 하기 때문에. 일반 회사. 예. 그래서, 이제, 이 선임 해임, 감독, 선임, 보수결정,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대표 집행임원은 2인 이상이 있을 때 이사의 결의로 대표자를 뽑습니다. 예. 1인일 때는 그 사람을 하죠. 예. 자,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집행임원이 설치된 회사는 대표자를 줄 수 없어요. 예.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똑같아요. 가실이거나 총주주의 동의 없이 책임을 못한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주주의 감독권 위대한 1%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거 뭐 신주할 때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하시고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주주 대표 수준. 여기에서 이 다중 대표 수성을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얘는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을 게을리했을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해서 소송을 대기하는 거 제3자 손도 담당이다. 이건 말씀드렸고 1% 소주가 하는데 이 요건은 제소 당시에 있으면 되고 제소 후 미만으로 해도 관계없다. 소송 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 자기가 들어와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판단이란 말은 소송 참가해가지고 승소를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 누가 회사가 누구를 위해서 주주를 위해서 자, 그럼 모 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다중대표 선수이에요. 얘도 1%예요.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자회사의 본점에 대해서 존속 관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제가 이제 조문 시간에 수업 시간에 조문 위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위주로 여러분 잘 체크하십시오. 감사를 보겠습니다. 자, 감사는 오로지 감사다. 요것만 기억합니다. 양다리를 겹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교류를 뽑는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해서 3%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다. 주식 평등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는 거죠. 기억나시죠, 이거? 네. 감사의 수요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네. 취임 후 3년 내 결정 종료 시까지. 자, 이게 감사의 보수는 이사와 같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뭐 보면 이제 업무 회계 감시권, 의견 진술권, 추천 소지권, 유지권, 각종 소재기, 대표권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건 뭐 기본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검토하시면 돼요. 책임도 똑같아요. 이거 보시고 감사위원회는 가름해서 줄 수 있다. 이거 기억합니다. 그 대신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둘 중, 자, 이사회 내의 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 설치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둘 중 하나만 있어야 된다. 감사위원회 수는 3인 이상이어야 되고, 이사회가 합니다. 그래서, 이 또 이사회 위원회는 2인 이상인데, 감사는 3인 이상이다. 이거 기억하시라고 했죠? 이것들 여러분 체크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법 지원위는 여러분들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시험 안 냈으니까. 알았죠? 네.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괜히 봤다가 혼자 폭망합니다. 폭망.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주 발행일 나오는데 신주 발행을 보세요. 설립시 주식 발행하고 신주 발행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조달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세요. 100만 주 발행하기로 했는데 25만 주 발행했어. 그럼 나머지 75만 주를 신주로 발행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사회에 발행한다. 그럼 이 새로운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주고 제3자에게 줄 수 있다. 제3자에 주는 거는 양도 안 된다. 이 정도만 알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신주 발행할 때 주주가 어디 되냐? 돈 낸 다음 날부터 돼. 설립 시에는 등기한 날부터.
그래서 이 종류, 기억합니다. 통상의 자금 조달 목적은 우리 일반 주주 이런 걸 말하고 있고, 이거 다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특수한 신주 발행은 자금 조달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식 전환, 그 다음에 주식 배당 합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주가 발행되기인데, 그런데 얘들은 특수한 목적이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신주가 발행되지만 자금 조달하고 관계없다 이런 것이고, 그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신주 이수권이에요. 제3자에게 기존 주주에게 주는 게 원칙인데 제3자에게도 줄 수 있다. 어떠한 경우? 이러한 경우. 알았죠? 네, 이거 기억합니다. 양도할 수 있는데 제3자에게 준 것은 양도가 안 되지만 그다음에 뭐 기존 주주에 준 것만 양도된다. 이건 뭐 상식적인 거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소송을 이렇게 다 줘놨네. 오. 그래서 이제 어디서 하냐? 이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에 관한 규정은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주 받으면 이제 명의 개설을 해야 되는데 명의 개설을 하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실기주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권 예고부 같은 경우는 이제 채굴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좀 기억합니다. 이거. 그 비교시 설립할 때와 신주 발행할 때 비교되는 게 있죠. 이거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금 조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하기 때문에 미납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다른 점 기억하시고 효력 보시면 돈 낸 다음 날부터 이런 것들. 뭐 똑같은 거야. 아까 계속 봤던 거 주식 양도 같은 경우에 주식 그 신주 납입일 후 6개월 이내에 기다려야 된다. 근데 6개월이 지났을 때는 그냥 할 수 있다. 같은 말이 계속이야. 계속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수 담보 책임이 있고 납입 담보 책임은 없어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액면 미달 발행 같은 경우에 요건들 요 세 가지 가볍게 여기서는 보시면 됩니다.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 지금 안 받아요. 앞에서 봤기 때문에. 자, 요거는 봅니다. 신주 발행 유지. 신주 발행 무효의 소송. 누가 소를 제기할 것인가? 주의가. 언제? 신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합니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소급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요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법상 소송 저번에 한번 쭉 정리한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 되고. 13주차? 그래. 자금 감소, 그 다음에 정강 변경, 그 다음에 회사의 계산. 배당 같은 거,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57분인데, 5분까지만 좀 쉬세요. 제가 지금 급한 전화 계속 와가지고. 알았죠? 5분만, 7분만 쉬었다 와. 알았지?